안녕하십니까. 시우의 서진우입니다. 드디어 오늘 발표가 됐어요. 2025년 개정세법 정부안 발표에 대해서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 발표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서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상속세, 그리고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이냐, 인당공제냐, 이 부분 말씀드렸었고, 유산취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속 증여세율입니다.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바뀐 게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이제 증여세율, 상속세율이 이렇게 있죠. 이번에 좀 증여하고 상속을 조금 분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 일단은 과표 구간이 약간의 변경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자, 기존에는 1억 원까지 증여했을 때 10%의 세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안이 나온 거는 2억 원까지 10%의 세율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세율 자체를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막 소문에 떠들썩거리던 것처럼 30%까지 낮춘다, 폐지를 해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는데, 정부 안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1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0억 원 초과하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세금을 내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바뀐 게 어떤 거냐면, 이 30억 원 초과해서 이제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이렇게 재산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인 거죠. 그래서 상속세율이 굉장히 크게 변동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대부분 기업 가치가 3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조금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은 의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이제 정부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또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들을 좀 하자. 이건 안 된다.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토론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2월 정도가 돼야 이게 이제 내년부터 확정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진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가게 되면 또 이제 어떠한 루머들이 떠돌면서 진짜 나올 것들이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온 거는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온 거고요. 정말 10억 원 초과부터 30억 원 미만 이렇게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바뀌는 게 없죠. 지금 2억 원 요 10%, 1억 원에 대해서 1,000만 원 더 혜택 보는 거 이외에는 크게 없지만,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업 가치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30억 초과에 대해서 세율을 10%나 낮춰주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 상속 공제입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인당 공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했었고, 인당 공제도 해주고 일괄 공제도 좀 올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획기적으로 법안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녀가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신
우리 대표님이나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뀌는 게 크게 없어지는 거죠, 사실.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기존에는 상속공제에서 기초공제가 2억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녀 1인당 5천만 원 이렇게 공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합산해가지고 5억 원하고 이제 비교를 하죠. 이렇게 비교를 해서 큰 걸 쓰게 되어 있어서 일괄공제라고 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 5억 원을 공제받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더 있죠. 뭐가 있냐? 배우자 공제 5억 원. 그래서 배우자 공제 5억 원, 그 다음에 일괄 5억 원에서 1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속공제는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10억을 공제받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자녀 공제 확대라고 해가지고 1인당 요 5천만 원에서 5억까지 10배나 늘려줬죠. 이거는 물론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좀 생각했던 분들 기준으로는 이제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렇게 공제를 좀 많이 해주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생각이 좀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좀 안 맞죠, 사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지금 상속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50대, 60대 우리 어르신들이잖아요. 선배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단은 아이를 낳을 그 시기가 아니죠. 뭐 정말 우리 그 연예인분들 특별한 그런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안 맞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즉 가장 많은 게 이제 30대에서 40대까지. 40대도 뭐 중반 넘어가면 또 많이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요런 분들 30대에서 40대 되시는 분들이 과연 상속을 위해서 혹은 증여를 위해서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인당공제를 늘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생각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증여나 상속을 생각하고 계시는 모든 대표님들이 이 공제를 나는 생각도 안 해서 이제 아이들을 막 3명, 4명 잘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법안이 바뀐다. 그럼 굉장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표로 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이게 계산표예요. 두 가지 예시인데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분하고 상속재산이 45억 원인 뭐 자산가 혹은 대표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배우자 한 명. 배우자는 당연히 한 명이죠. 우리 법적으로 혼인관계는 배우자 한 명, 그 다음에 자녀가 한 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이렇게 해서 세금 계산을 해 놓은 표거든요. 그럼 상속재산은 뭐 당연히 25억으로 기준 잡았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자 공제, 일가 공제 해가지고 이렇게 10억까지 공제를 해줬는데, 이게 이제 자녀가 한 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12억까지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 하나, 자녀 공제 하나, 그리고 기본 공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제가 되는 건데, 세금을 비교를 해보면 자녀가
한 명일 때는 약 9천만 원 정도의 절세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녀가 2명일 때는 2억 7천만 원의 세금 절세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가 진짜 25억 정도밖에 없어. 아파트라고 표현해 볼게요. 25억짜리 아파트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이다 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4천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좋아진 거죠. 인당공제가 이렇게 좀 세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게 될까? 아닐 것 같다. 그냥 일괄공제를 2억에서 3억 정도 올려주지 않을까. 왜냐면 계속 그 세법 개정안이 발표하면서 획기적인 게 별로 없었어요. 그 특정 법인에 차등 배당하는 거? 그 정도 빼놓고는 획기적인 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이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획기적이다. 물론 이제 조건은 자녀가 많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좀 획기적이다라고 하는데, 자녀가 한 분인 대표님들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45억 원의 재산이 이제 상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녀 한 명일 때 1억 4천만 원의 절세가 일어나고 2명일 때 3억 4천만 원, 3명일 때도 5억 4천만 원의 절세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산표를 잘 살펴보세요. 계산표를 잘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25억에서 30억 정도, 물론 계산해봐야겠지만 한 33억 정도까지는 혜택이 좀 많이 크죠. 네, 이제 상속세를 원래 이제 몇 억 좀 내야 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안 내게끔까지, 이제 자녀 수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안 내게끔까지 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45억 원까지 내가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세금 절세 효과는 커지는 게 맞아요. 커지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세금은 그래도 많이 낸다라는 거. 45억일 때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 7억 5천만 원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5억 4천의 절세가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효율적인 구간은 이렇게 25억에서 33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증여 특례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증여 특례가 좋죠. 당연히 시가 형성도 해주고 나중에 매각을 하더라도 또 세금 없이 팔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속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업무 무관 자산도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인 주식 중에서 이제 한 30억 정도는 남기고 좀 가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조건은 자녀가 3명일 때는 30억 정도까지 이렇게 좀 남겨놔도 크게 부담이 없다. 물론 이제 내가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속세율 조금 낮아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상속 공제 이것도 좀 좋아지고, 여기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게 유산취득세 부분이죠. 근데 유산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고, 이게 실질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먼 미래에 가면 도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공제와 이렇게 세율 그리고 유산취득세까지 같이 하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을 드렸지만, 유산취득세는 아예 뭐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라도 이게 이제 인당공제로 들어오면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제주도에 계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녀가 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금투세. 금투세는 제가 몇 년 전부터도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자사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금투세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폐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서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아예 폐지가 돼버리면 증여 후 자사주 같은 경우도 기간, 상관 없이 그냥 한다. 물론 지금도 기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아예 폐지가 되면서 전혀 그런 예전에 막 계속 우려했었던 1년 후에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 자체가 여러 가지 나왔어요. 뭐 결혼할 때 용돈 50만 원 주는 거, 뭐 이것도 또 따로 방송을 하겠지만 지금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이 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어떻게 확정이 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의안입니다. 의안. 그래서 이게 무조건 확정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 이렇게 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정도는 전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뀌는 모든 내년도 세법 관련해서는 또 연말쯤에 다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 방송 좀 의안 나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구독, 댓글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에게 마구마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CO의 빛의 서진우였습니다.